네, 이조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목요일 4부 이 시간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중에 전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넓고 깊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름에서 정승경 정면 승부 경제 이슈입니다. 짧게 정승경으로 좀 줄여봤는데요. 이 시간에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일단 뭐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예.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시그니처가 정면 승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청취자들께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될 경제 이슈들 돌아가지 않고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제 여러분들의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승경의 문을 열어줄 첫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이요. 네. 계속 뭐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들리는데 네, 계속 하락세죠? 네, 하락세가 아니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이게 한국부동산원이요 매월 전국 주택가격 조사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지난달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0.4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네. 0.49%면 큰 숫자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락폭을 보면요. 예. 이게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요. 13년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2009년 1월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여파가 한창 시끄러울 때였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만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게 기간을 주 단위로 좀 짧게 보면요. 하락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최대 하락폭이었는데 또 예. 경신을 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서울의 매매만 제외하고요. 수도권 지방 매매 전셋값 또 서울 전셋값까지 모두 사상 최대 하락폭 경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하락폭 기록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이 많이 떨어졌나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던 지역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곳인데 상반기에는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 사실 지역별로 하락률이 얼마나 더 크냐 적냐 이거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락폭이 그만큼 다 구분 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어제 이 집값과 관련해서 화제가 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마포 쇼크라고 하더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마포가 마용성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마포구 상암동이죠. 예. 지난달에 84제곱미터 아파트가 8억 원대에 거래가 된 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1년 전에 15억 원대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사이에 반값이 된 셈이죠. 반값이 돼버렸다. 1년 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좀 특수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 아니냐 예.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숫자 자체만 보면 반값이 됐으니까요.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집이 없는 분들도 역시 이제 집값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게 이제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도 쉽사리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집값 하락 배경에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인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과연 집값이 집값 하락이 언제 멈출까 이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현재로서 물가 잡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집값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또 하나 이제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붕괴된 것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몇 개월 사이에 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는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도 팔려고 했던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사실 이제 강남이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봤는데 예. 중개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멸이라고. 전멸. 예. 거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매매 예. 계약은 뭐 거의 없고요. 음. 뭐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도 신규 계약은 없고 재계약 위주로만 간간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을이 보면 전통적으로 이게 이사철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계약 건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렇게 없다는 거. 서울 이 매매 거래 건수 보니까 이달까지 누적 매매 건수가 116건이더라고요. 누적 116건이면은 올해 내내 거래한 게 116. 아니요, 10월 들어서 10월 이달까지. 들어서.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을 보면 이게 2,195건이었고요. 2020년 10월을 보면 이게 4,34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래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곱씹어 보면 결국 이 적정 집값이 뭐냐 여기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집값이 하락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건축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대표적인 재건축 그 희망 단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네. 심의가 통과가 됐다고요? 네, 이게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적인 곳이었죠. 그렇죠. 예. 이게 1979년에 준공된 곳이니까 사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으로 43년 된 건데 예. 어제였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안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추진위원회 만든 게 2002년이었으니까요. 딱 예. 20년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도시계획위가 가장 까다롭게 보는 이 단계거든요. 그걸 통과를 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정식 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고 계획안도 또 수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은마아파트 관련 취재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쓰기가 겁났어요. 네, 이게 예. 하도 오랫동안 무산되다 보니까 기사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제 주민들이 민감해 하셔가지고 뭐 기사 달린 댓글들 보면 상당히 살벌했던 기억도 제가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안 통과 소식이 시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서울 내에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 발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재건축 규제 풀어서 도심 내에 신규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 이런 의지 보이고 있죠. 이런 그렇죠. 가운데 예. 이제 은마아파트 심의안이 통과된 거니까 예. 아마도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행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시세 기대하는데 차익을 기대하는 게 뭐 당연지사기 때문에 예. 뭐 아무래도, 그런 심리가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재건축이 완공되고 분양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부동산 시장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들여다볼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치솟는 금리 이자 폭탄입니다. 이자 폭탄. 네. 예. 이제 앞서 집값에 연결 지어진 이슈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예. 빅스텝을 단행했죠. 하느니 이제 기준금리 올리니까 시중은행들 연동해서 예금금리, 대출금리 줄줄이 올렸습니다. 예금금리 올린 건 반가운데 대출금리 올린 거는 대출자들 입장에선 참 쓰리죠. 힘들죠. 네, 대출 받아보신 분들 공감하겠지만 1% 금리 오르면 휘청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네. 크죠. 예. 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게에서 많이 쓰는 게 신용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가 이제 보통 집 살 때 목돈 빌리는 대출이니까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이번에 또 올라서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 6%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예. 고정금리는 이미 7%인데 아마도 변동금리도 조만간 7%대 진입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대 진입 시간 문제다. 야, 이게 7% 이게 금융위기 때도
그 금융 위기 이후에 봤었던 그 대출 금리인 것 같은데, 네. 자 이자가 계속해서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주담대금리가 변동 이제 상품일 경우에는 보통은 6개월마다 이게 재산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은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고정금리로. 네. 일단은 대출 담당자 은행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또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정부가 내건 상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안심전화 대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예. 예산 이렇게 마련한 거에 15%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욕도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유명무실한 상품이다. 아직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값 기준이 4억 원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용할 수 있겠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금융위에서 지금 그 기준을 올리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게 조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예. 따져보시고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안심 같습니다. 전환 대출 네. 좀 이제 기준이 좀 높아져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고정금리도 바꾸려고 하면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정금리 자체도 좀 높지 않나요? 보통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예. 높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보통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예. 지금은 금리 예측을 이제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할 때에는 아차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정금리가 오르는 추세일 때는 예.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게 뭐 정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